슬개골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냐, 그리고 그걸 하고 재활을 하는 게 맞냐, 수술보다 운동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님들, 용코치의 멍톡! 네,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빠라바라밤빰 빠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해주실 오랜만에 돌아온 윌 코치님, 그 다음에 항상 같이 있는 레이첼 코치님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슬개골이나 고관절 있는 친구들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은지입니다. 슬개골에 관련되고 이제 고관절이나 이형형성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에 굉장히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죠. 작은 친구들 특히 많이 갖고 있고, 큰 친구들도 고관절 이형형성, 특히 이제 리트리버 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그룹들도 좀 있겠지만 진도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슬개골 수술이나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냐, 그리고 그걸 하고 재활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지금 피트니스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반려견들에게 수술하고 운동을 하거나 재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 많았고요. 할 수 있는데도 사실 없었고요. 그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재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술을 하고 나면 괜찮다, 끝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연구 결과도 많이 변했고요. 실제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활 운동을 많이 하고 전문 재활 자격증을 가진 이제 보건사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물 보건사분들이나 물리치료사분들이 있는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재활 과정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반려견의 상태가 크게 우리가 이제 슬개골 같은 경우는 1기에서 4기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1기, 2기까지는 예전에는 1기, 2기만 돼도 수술을 하라고 권장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1기, 1기는 수술 안 해도 되고 운동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운동을 시키는 훈련사들은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것도 웬만하면 수술보다는 운동이나 근력을 좀 향상시켜서 수술을 최대한 안 하게끔 만드는 걸 더 좋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가르치고 운동을 시키고, 그게 데이터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쌓였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실제로 재활을 하거나 운동을 시켰던 경우가 지금 회차로만 해도 8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의 운동 결과, 그 다음에 재활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저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보다 운동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수술하지 마라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린데 슬개골이 좋지 않아서 미리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 효과가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향상시킨 다음에 수술을 좀 최대한 미루고 나중에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보호자님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수술은 웬만하면 운동하고 정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지는다 이거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매일 하면 좋겠지만 센터에 매일 오거나 자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쓰임이 있으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퇴화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꼭 권장하진 않지만 운동과 이런 마사지나 이런 것들 컨디셔닝을 통해서 먼저 아이의 상태를 좀 체크하고 괜찮다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병원에서는 아직 수술하지 않고 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이 떨어지면 일단은 수술보다 운동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코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슬개골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술이 아이들한테도 좀 힘들고 보호자님들한테 좀 힘들다 보니까 조금 늦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윌코치님은? 운동을 시키는 거를 조금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선행돼야 될 게 항상 이제 병원에서 체크를 받고 괜찮다고 하면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운동을 아직도 운동을 뭐하러 하냐, 운동할 필요 없다, 수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산책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어요. 전에는 집에만 있었고요, 산책을 뭐 데리고 나가거나 뭐 1시간 2시간씩 걷거나 이런 행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운동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그리고 애들이 슬개골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브리딩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큰 애들을 점차 줄여서 작은 사이즈로 만드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유전적으로 슬개골 자체는 유전적이에요, 보자는데 슬개골은 유전적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70%에서 80%가 거의 유전이고 안쪽 내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이나 과한 행동을 통해서 외측으로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되게 심하게 운동을 했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삐거나 했을 때 생기는 결국에는 다 안쪽 내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제 슬개골 탈구라고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 다리를 쭉 늘린 상태에서 슬개골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늘린 상태에서 조금 돌아가거나 손위치가 잘못되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빠져 보이게끔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리를 하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컨디셔닝, 직접 다리 보행, 그 다음에 보행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가동,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엑스레이 뿐이 아니라 거기 계신 수의사분이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믿음이 안 가시거나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같은 센터들에 오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수의사분들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고 많이 컨디셔닝하고 확인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질환이나 이런 기본적인 질환들은 더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판단이 되고 수의사분들도 운동은 전문센터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봐 주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이 안 좋으면 슬개골이 좋을 수가 없어요. 고관절 이형성이나 고관절이 안 좋으면 슬개골에 무리가 되고요. 슬개골에 무리가 되면 고관절에도 당연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근력이랑 보행이랑 이런 것들, 다이어트 진짜 중요해요. 뚱뚱하면 당연히 디스크, 그다음 고관절, 슬개골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뚱뚱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고 근력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반려견들은.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하는 것들. 그래서 슬개골 수술은 해야 되냐? 해야죠, 당연히. 근데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냐? 정말 심각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3기에서 4기, 이 친구들은 슬개골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집에만 두시면 절대 안 돼요. 보행도 잡아야 되고 근력량도 맞춰야 되고 밸런스도 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라도 꼭 아이들이, 반려견들이 좀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도 하고 생활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은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정말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운동이랑 컨디셔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반면에 안 좋은 친구들은 수술을 한 후에 운동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들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오늘도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 무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호자님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항상 아이들을 체크하고 정확한 상태를 보호자님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큰 돈 깨지는 것보다 조금 관리하는 거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요즘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요. 이제 사람하고 같이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건강상의 이슈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작아지고 소형견 너무너무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초대사량 근육관리, 다이어트 관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이제 위에 밑에 옆에 중에 한 군데에 띄워드릴 텐데 궁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메일 주소에 꼭 문의를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좀 있으면 구독자가 500이 되는데요. 500이 되면 보호자님들의 궁금증과 이런 걸 위해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500이 넘을 때까지 보호자님들 조금만 주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서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더 재밌고 다양한 것들을 가져올 거고 중간중간에 게스트들을 또 모실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자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